유형 20. 듣고 세부 내용,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강연. 연습 1.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1976년 무인 탐사선의 화성 착륙 후 지속적인 탐사 결과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닮아 제2의 지구로 불리며 우리에게 우주 여행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뇌에 염증을 일으켜 뇌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하고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주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화성 여행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 더 엄격한 방호벽을 설계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약물 개발 등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인류의 우주여행의 꿈을 안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976년 무인 탐사선의 화성 착륙 후 지속적인 탐사 결과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닮아 제2의 지구로 불리며 우리에게 우주 여행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뇌에 염증을 일으켜 뇌 신호 전달 체계를 파괴하고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우주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화성 여행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주선에 더 엄격한 방호벽을 설계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약물 개발 등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인류의 우주여행의 꿈을 안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49번 50번 연습 2.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유전공학의 대표적인 기술 중 세포융합 기술은 서로 다른 두 세포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해 뿌리에는 감자를, 가지에는 토마토를 맺는 포마토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추와 양배추를 세포융합시켜 배추의 싱싱함과 양배추의 단맛을 지닌 새로운 품종인 하쿠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전공학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 수확량을 늘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적절하게 유전공학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식품의 영양이 개선되고 생산량도 증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유전공학의 대표적인 기술 중 세포융합 기술은 서로 다른 두 세포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해 뿌리에는 감자를, 가지에는 토마토를 맺는 포마토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추와 양배추를 세포융합시켜 배추의 싱싱함과 양배추의 단맛을 지닌 새로운 품종인 하쿠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전공학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 수확량을 늘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적절하게 유전공학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식품의 영양이 개선되고 생산량도 증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9번 50번 연습 3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번 50번 연습 4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옛날부터 말로 전해 내려오는 풍자, 비판, 교훈 등을 간직한 짧은 구절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관이 반영되고 경험적 과학 지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과학적 개념들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과학 수업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음파가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음파가 아래로 내려오므로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치이지요.
소리의 퍼짐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 밖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가는 말이 고우면 돌아올 때 반작용으로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즉, 힘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과학을 품고 있는 속담을 사용하여 유쾌하게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생활 속의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날부터 말로 전해 내려오는 풍자, 비판, 교훈 등을 간직한 짧은 구절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관이 반영되고 경험적 과학 지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담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과학적 개념들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과학 수업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음파가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음파가 아래로 내려오므로 이런 이야기는 당연한 이치이지요. 소리의 퍼짐에 관한 과학적 원리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 밖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가는 말이 고우면 돌아올 때 반작용으로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즉, 힘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과학은 보편적 지식이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과학을 품고 있는 속담을 사용하여 유쾌하게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도 생활 속의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49번 50번 연습 5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는 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하더라도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일 때도 정보를 위장한 광고일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용한 것을 찾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서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른 시간에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키워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는 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하더라도 모자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정보일 때도 정보를 위장한 광고일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용한 것을 찾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서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른 시간에 옥석을 가리는 능력을 키워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49번 50번